네,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페이지죠. 제2장 잠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과 모음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상 잠오 이름, 제4항 한글 잠오는 잠오의 수는 스물 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래서 그 한글의 그런 그 잠오의 잠 모음의 이름에 대해서 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역 이렇게. 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거 다 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요것에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따져 보면 요게 뭐 그 니은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 니은이 여기 이와 으 사이에 앞에 초성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고 종성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이거를 알린 게 바로 그 이름이거든요. 잠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 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예, 그다음에 뭐 리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리을 이런 식으로 앞에 이와 으 사이에 요 앞에 것 뒤에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구성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예, 보시면 여기 기역, 예, 기역은 이제 으가 아니라 여가 쓰였네요. 그 다음에 디귿, 요거는 그가 쓰였네요. 그 다음에 시옷, 요거는 오가 쓰였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그 교양사항으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느냐? 자, 일단은 저기 그 의문을 이제 풀어드리자면, 이게 요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이름 붙인 사람이 세종대왕일까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 한글을 이제 후민정음을 만드신 다음에 한 30년쯤 후에, 이게 최세진이라는 분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각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훈몽자회라는 그 책의 그런 이제 골자인데, 예, 그 책에서 바로 이제 요 잠오의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역, 요게 이제 요걸 기역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역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한글이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역이라고 읽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발음 기호로서 요 기역을 쓰는 발음 기호로서 뭐를 빌려하느냐, 니은, 리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빌려하냐 하면 한자를 바로 빌려왔던 것입니다. 빌려왔는데, 자, 한자가 니자라는 한자는 있어요. 석가모니 할 때 그 니자가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할 때 그 은자도 한자 있죠. 뭐 은혜 할 때 은. 그 다음에 리라는 한자 있습니다. 예, 뭐 이유 할 때 원래 리자거든요. 리우. 예, 그 다음에 이유 할 때 둔법칙 때문에 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한자도 뭐 있죠. 뭐 이렇게 쓰는 을이라는 한자도 있는데, 자, 기라는 한자 있나요? 예, 기라는 한자는 있어요. 그래서 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윽이라는 한자 있습니까? 윽이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육지책으로 그와 비슷한 역자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역자라는 한자는 있거든요. 그래서 역자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기역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윽이 아니라 기역이 된 거예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디라는 한자 있나요? 예, 뜻밖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런 지자로 요즘은 지자로 읽습니다만 옛날엔 요런 디라고 읽었습니다. 이게 국외연마가 일어나기 전이어서 디라고 읽었고요. 그 다음에 요 그자라는 한자 있나요? 으시라는 한자는 없죠. 예, 디귿 받침 으시라는 한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시라는 한자를 어떻게 쓰게 됐나요? 으시라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예, 다른 한자를 빌려야 되는데 요게 디귿 받침으로 쓴 한자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요것도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한자냐면 말자예요, 말자. 뜻은 무슨 뜻이냐면 끝말자입니다. 끝말자. 예, 그래가지고 요 끝이 그때는 글씨라고 이렇게 읽혔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말자를 쓰면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거는 음으로 읽지 말고 뭐를 읽어라? 뜻으로 읽어라. 음을 말고 뜻으로 읽어라. 실제로 보면은 훈몽자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렇게 말자 써놓고 동그라미. 그래서 요게 디귿이 된 거예요. 이렇게 뜻으로 읽어라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에 으시라는 한자는 없죠. 시는 한자 있죠. 시는 뭐 시간 할 때 시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으시라는 한자가 없다 보니까 예, 그와 비슷한 걸 빌려야 되는데 이게 또 시옷 받침으로 쓰는 한자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예, 옷의자, 예,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옷의자예요.
시옷의. 그래서 요것도 역시 뜻으로 읽어라. 그래가지고 시옷이 된 겁니다. 시옷. 예, 그래서 이런 뜻이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이런 거 무시해요. 뭐 기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읍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기에 저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저 최세진의 그 저작권을 인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읽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좀 다른 거하고 원리가 좀 다르게 읽히는 몇 개의 저 자모들이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역하고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키읔 있죠, 키읔. 키읔은 또 키역이 아니에요. 키읔이라고 그렇게 읽는다는 것. 그래서 기역만 기역이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디귿도 티읕은 또 티읕입니다. 티귿이 아니라 티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시옷은 뭐 다른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그 시옷은 또 그게 없죠. 격음으로 된 게 없죠. 거전 소리로.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구성이 된다는 것, 쭉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음은 그렇고요. 모음을 이제 살펴보시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되겠군요. 자, 이제 붙임 1번 보시면 위의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모 2개 기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끼역이 아니라 쌍기역이라는 것, 앞에 쌍자를 붙인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여기 그 무한도전 보면은 한번 그 하하가 요거를 끼역이라고 읽어가지고 옆에 있던 유재석이 무식하다고 막 그렇게 막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끼역 아닙니다. 쌍자 붙여요, 쌍자. 그래서 쌍기역 이렇게 읽으셔야 맞습니다.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에예, 와외, 워에, 워외, 위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야 그렇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붙임 2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래서 자음이 이렇게 쭉 보면 기역서부터 이렇게 히읗까지 쭉 있는데 요거 저 사전 순서 아시죠? 기역 다음에 쌍기역, 니은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쌍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음에 쌍비읍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읽는 순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사전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분이라면 그렇지만 이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순서를 기역, 니은, 디귿, 이글, 리을 한국어 외우기 전부터 이거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사전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읽는 이런 것 이게 뭐 순서가 있습니까? 다른 순서가 없어요. 그냥 우리도 외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게 그렇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만 요즘 뭐 전자사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이제 뭐 기억 니은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사전 두드려 보면 이제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책 사전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거 순서대로 이제 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 한국어 배우기가 상당히 좀 옛날보다는 쉬워졌다. 그 전자기기 발명 때문에 발전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음 있죠. 모음은 이제 아에, 야에, 오에, 어에, 여에, 오와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순서 요거는 다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설 보시면 받침 글자의 차례가 다르지 않았으나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역 다음에 쌍기역, 기역, 시옷, 니은,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디귿, 리을, 기역,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리을, 피읍, 리을, 히읗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순서만 아시면은 이렇게 요 순서도 금방 이렇게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이 키읔 보시면 키역도 있고 키윽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써주는 게 맞나요? 이거 키윽 이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키역이 아니다. 기역만 기역이다. 키윽은 키윽이다라는 것 아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붙임 1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요거 어떻게 쓰고 읽어야 되나요? 요거 쌍기역이었죠. 쌍기역이라고 읽어야 될지 기역이나 기윽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 쌍기역이 맞습니다. 1, 2, 3, 4번 중에 3번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보시면 제1절 된소리 한글 맞춤법 5항 된소리 표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왕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그래서 된소리 표기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왕을 다시 읽으시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말이에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준다는 얘기니까 바로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가 있겠군요.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 그건 뭘까요? 예, 이거 보시면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이런 거예요. 국가 뭐 이런 것. 예, 요게 요 무성음과 무성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성대가 여기 목에 있잖아요. 목에 있는데 성대가 좀 많이 울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저 자음도 있고 성대가 좀 울리지 않고 나오는 자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가 많이 울리는 자음을 유성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대가 울리지 않는 뭐 둘 다 울리긴 울려요. 그 모음하고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울리긴 울립니다만 그래도 좀 덜 울리는 그 자음을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대표적인 거 기역, 디귿, 비읍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 이런 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둘이 연속이 되면 뒤에 게 된소리가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된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예요. 그래서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됐을 때 뒤에 게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국가로 나잖아요. 뒤에 게 국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성음이 연속이 됐을 때 뒤에 게 된소리가 난다는 된소리 규칙이 있을 때는 요거 된소리 표기에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표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예요. 뚜렷한 까닭이 있는 즉 된소리 되기 현상에 의해서 된소리가 날 때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하지만 여기 지금 제5항에 적혀 있는 것 보시면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문제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그건 원래 된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기에 반영을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제5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보시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소쩍새, 이거 소쩍새, 이게 쩍이 뭐 된소리로 나야 되는 규칙이 없죠. 원래 소쩍새인 거예요. 원래 된소리인 겁니다. 그럴 때는 된소리 표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쩍새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소쩍새 어떤 새인지 아세요? 예, 뭐 뻐꾸기 좀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좀 풍년조로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소쩍 이렇게 나다 보니까 소치 적다. 소치 가마소치 이렇게 적으려면 쌀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치 적다라고 이렇게 우는 새니까 소치 적으려면 그렇게 쌀이 많아야 되니까 풍년이 온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풍년조로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소쩍새. 여러분 뻐꾸기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게 작고 귀여운 새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뜻밖의 부엉입니다. 걔네들이. 부엉이. 여러분 부엉이하고 올빼미 차이 아세요? 부엉이는 이렇게 귀가 있는 애가 부엉이고요. 생긴 게 비슷해요. 올빼미는 올백한 애들이죠. 아무것도 귀 없이 이렇게 좀 부엉이보다는 좀 못생긴 애들 이렇게 올백이 되는 걔네들이 바로 이제 올빼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소쩍새는 대단히 큰 새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이제 저 다른 새도 잡아먹는 뱀이나 이런 것도 잡아먹는 그런 이제 맹금류예요. 그래가지고 큰 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루 등산을 이제 갔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소쩍새 그 부엉이 하나가 저기 뱀을 딱 잡아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더라고요. 되게 큰 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뭐 그래서 소쩍새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작은 새가 아니라는 것, 큰 새라는 것. 어쨌든 얘네들은 원래 소쩍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쩍이라고 그렇게 그 상지 요소로 적어준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냥 교양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헬쓱하다, 가끔 거꾸로 불썩, 어찌 이따금. 다 이런 얘네들이 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그냥 된소리가 원래 된소리를 인 것이지 이게 뭐 저기 그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돼가지고 뒤가 된소리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된소리니까 된소리로 적어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수재 있죠? 수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수고 그 다음에 뒤에 째니까 이거 원래 된소리 아니냐? 그래서 수재로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착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숫이 앞에 숫되다, 숫접다 이런 식으로 숫이라고 그 시옷 받침으로 적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숫재라고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다. 된소리 표기. 원래 이게 된소리가 아니라 숫과 재가 합쳐져 가지고 뒤에 있는 게 된소리가 된 그런 된소리 되기 현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숫재 그렇게 시옷으로 적어주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숫재
숫제로 발음되는 얘네들은 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라는 그 뜻을 가진 숫제는 흔히 숫제로 발음되지만 이 경우 숫은 숫대다, 숫접다, 숫지다 등과 연관되며 숫접이, 숫저이, 그 다음 숫제로 이렇게 분석되는 것이므로 앞에 있는 게 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제로 적지 않고 앞에 있는 숫을 살려서 그 시옷 받침으로 그렇게 숫제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얘네들은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유성음 뒤에서 된소리가 난다면 걔네들은 원래 된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이 두 몸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면 원래 된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된소리인 겁니다. 그렇지만 무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걔네들은 그 원래 된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무성음과 문성음이 연속이 됐을 때 뒤에 된소리가 날 때는 표기에 그래 원래 된소리가 아니니까 표기에 반영을 안 해주고 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아니면 유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얘네들은 된소리니까 된소리의 표기를 해준다. 표기에 반영을 해준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답안 보시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하는 된소리, 즉 무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 있죠. 얘네들은 이제 된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를 적지 않는데 또 얘네들도 된소리로 적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아까 전에 국가 이렇게 저기 적었습니다만 이거 똑딱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똑딱. 요게. 자, 요거는 이게 지금 저기 똑딱이 요 기역도 된소리 그 무성음이고 딱도 무성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돼서 뒤가 된소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딱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똑과 딱은 비슷한 소리예요. 딱딱도 마찬가지죠. 딱딱. 얘네들도 다 똑같은 소리잖아요. 비슷한 소리, 똑같은 소리 이렇게 하는 얘네들 그냥 똑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경우만 빼놓고는 된소리 반영 안 합니다. 국가같이 된소리 표기 반영 안 합니다만 이렇게 똑같은 애들, 비슷한 애들, 똑같은 애들이 연속이 됐을 때는 또 똑같이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즉 무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된소리 표기를 안 해줍니다만 그렇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즉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이면 비슷하게 똑같이 적어주고요. 된소리로 적어주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그 국가같이 그렇게 그 된소리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라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그 다음에 법석, 갑자기, 몹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적어주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지금 국수 같은 경우에도 기역과 시옷이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났는데 뒤에 국수로 소리가 납니다만 수로 된소리로 소리가 납니다만 이거는 무성음과 무성음의 연속이기 때문에 된소리 표기 안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재밌는 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저 깍두기 같은 경우 있죠. 깍두기는 저 똑딱이 같은 경우에는 똑딱이 이렇게 똑딱 이를 붙여서 똑딱이가 됐다 칩시다. 이렇게 똑딱이를 이렇게 적어주는데 깍두기 있죠. 깍두기는 왜 요게 깍두기 아니라 깍두기냐? 요거 좀 약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요 똑딱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똑딱 요거 비슷한 소리잖아요. 근데 깍둑 같은 경우는 이거 비슷한 소리입니까? 깍두기? 깍둑 비슷한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쌍기역이고 이건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표기를 된소리를 똑같이 표기하지 않아주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비슷한 소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는 것이고 저 된소리를 적어주는 것이고 얘네들은 비슷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깍두기로 적어줘야 된다는 것 이거 기억하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예컨대 똑똑하다, 쓱싹, 쌉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소리 이런 식의 두 개가 연속이 될 때는 이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첫 소리가 같은 소리로 적는다. 한글맞춤법 14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한글맞춤법 13항 배울 때도 요거 물론 다루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 비슷한 음절이나 똑같은 음이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것 같이 기억하여 주세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두 몸 사이에서 헤스카다와 헤스카다 이렇게 두 몸 사이에서 된 소리가 난다면 원래 된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표기에 반영을 해준다. 그래서 헤스카다라고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울림소리 뒤에서 즉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식의 울림소리 뒤에서 된 소리가 난다면 그것도 원래 된 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듬뿍하다, 듬뿍하다 이런 식으로 듬뿍하다라고 그렇게 앞에 걸로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 야단법석이 있고 야단법석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야단법석 이게 법석이 요거 저기 비읍과 시옷이 만났습니다만 하여간 뒤에 게 원래 요거는 이제 무성과 무성이 만나서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이므로 된 소리 되기 현상이므로 표기에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야단 법석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고요. 이 야단 법석이 야자, 단자, 법자, 석자 이거 다 한자예요. 한자니까 원래 한자로 봤을 때도 석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야단법석 같은 경우는 이게 불교에서 용어죠. 그러니까 야단법석이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석가모니 부처가 거기 설법을 할 때 그때 야단 즉 들에서 들야자 그다음에 들의 단에서 들의 단상 위에서 그렇게 법회를 열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야단법석이 났다고 그래요. 시끌벅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단법석이 그런 뜻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쓱싹 있죠? 이렇게 똑같이 비슷한 음절 이렇게 연속이 될 때는 똑같이 적어준다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X는 이제 예외를 얘기하는 것이죠. 쓱싹은 이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연속이 됐을 때는 뒤에 것 무성음의 연속이라도 된 소리로 적어준다. 앞에 거하고 똑같이 된 소리로 적어준다에 따라서 그렇게 쓱싹이라고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절 국외음화 보시면 한글받침법 6항 보시겠습니다. 자, 국외음화 표기 제6항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 자, 요거 여러분 국외음화 뭔지 아세요? 해도지 이런 게 국외음화였죠. 그래서 원래 해도디로 그렇게 써야 됩니다만 발음은 해도지로 나는 것. 즉 그래서 요게 이걸 좀 약간 수학적인 그런 규칙으로 이렇게 적어보자면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이 되면 요게 이제 국외음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귿, 티읒이 국외음입니까? 지읒, 치읒이 국외음입니까? 이게 국외음이에요. 그래서 요게 국외음이 되기 때문에 국외음화라고 그러는 것이죠. 국외음이 아닌 것들이 디귿, 티읒 같이 국외음이 아닌 것들이 국외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국외음화라고 지읒, 치읒 요 국외음이 있기 때문에 국외음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마지, 해도지, 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얘네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만 국외음화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반영을 안 한다. 그 내용이 바로 6항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티읒으로 적는다. 지읒, 치읒으로 적지 않고 디귿, 티읒으로 그냥 국외음 아닌 것으로 그렇게 국외음하는 표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는다. 그 내용이 국외음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이 있는데요. 자, 마디, 마지, 해도디, 해도지, 구디, 구지, 가티, 가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지금 적을 수가 있는데 자, 발음은 뒤에 걸로 나죠? 마지, 해도지, 구지, 가치로 적지만 쓰는 건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마디, 해도디, 구디, 가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준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쭉 그치도 그렇고 할치다 보세요. 할치다 좀 재밌거든요. 리을 티읕 받침이네요. 그런데 그 티읕만 뒤로 넘어가가지고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치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만 그렇지만 쓰는 것은 리을 티읕으로 그렇게 앞에 걸로 적어줘야겠습니다.
그런 거 쭉 있고요.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면은 그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미다 D로 적어야 되나요? 미다 G로 적어야 되나요? 자, 국외음화 표기의 반영을 안 한다에 따라서 그렇게 미다 D 앞에 걸로 적어주는 미다 D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물론 제가 편의상 미다 D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지 발음은 당연히 미다 G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편의상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제3절 보시겠습니다. 디귿 소리 받침 보면 한글 받침법 7항 디귿 소리 받침을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7항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시옷으로 적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귿으로 소리 나지 않는 것은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만 굳이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은 다 시옷으로 적어준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덧조고리, 돗자리, 어셈, 우덜은 하돗,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 옛, 헛, 척 이런 식으로 다 시옷으로 그렇게 다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것과 같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러면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면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게 있겠네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볼까요? 보시면 자, 돗자리는 요게 시옷으로 그렇게 적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돋보기 있죠? 돋보기는 어떻게 적어주나요? 돋보기는 디귿으로 적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도두 보는 거거든요. 도두 보는 것. 그래가지고 돋보이게 돋보이게 그렇게 도두 튀어나오게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두 보기에서 돋보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디귿 얘네 때문에 요거 돛이 되는 겁니다. 디귿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돗자리는 뭐 도두자리 뭐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돗자리 이렇게 시옷으로 적어주지만 얘네들은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돋보기 같은 경우는 돋보다 이런 거 돋보기 이런 애들은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어줘야 돼요. 도두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줄어들어가지고 돛이 되는 경우. 그렇지만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다 시옷으로 적어준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아래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고래의 관용의 형식에 따라 시옷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닌 것이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래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게 통례로 되어 있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이란 그 형태소가 디귿 받침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걷잡다, 거두어 붙잡다, 그 다음에 곧장, 똑바로 곧게, 낯가리, 나다리 붙은 음식을 쌓은 것들. 그래서 걷잡다 같은 경우는 거두다 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두다, 거두, 그 디귿 받침, 디귿 때문에 디귿 받침으로 걷잡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곧장, 이거는 곧게라는 게 원래 디귿 받침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이렇게 곧장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고, 낯가리, 이것도 나다리 원래 나달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그래서 디귿 받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낯가리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돛보다, 도두보다에서 왔기 때문에 돛보다, 돋보기 그렇게 디귿 받침으로 적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은 본디에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것으로 분석되고, 그 다음에 반지꼬리, 사흔날, 숟가락 이런 애들, 이게 원래 반지꼬리는 바느질 꼬리를 줄여가지고 반지꼬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흘날이 사흔날이 되죠. 술가락이, 술 플러스 가락이 숟가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을이 디귿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을은 이제 디귿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현상일 때는 디귿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현상일 때는 디귿으로 적어줍니다만 그런 현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시옷으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꼬리, 사흔날, 숟가락 등은 리을 받침이 디귿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으로 적어줘야겠다. 그 다음에 밭갓 있죠? 밭갓은 밭으로 줄여 적어요. 밭으로 시옷으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밭갓에 요게 요 티읕 받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밭이 되는 거예요. 밭. 그래서 얘는 티읕으로 요거 리을이 아니라 티읕입니다. 티읕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티읕으로 적어줍니다만, 그래서 이거 시옷으로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거 시옷으로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밭벽, 밭부모, 밭사돈, 뭐 이런 식으로 그 밭상제, 밭어버이, 밭쪽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네요. 다 바깥쪽 이런 말이에요. 밭벽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는 여기 있죠? 여기가 안벽이에요, 안벽. 그러면 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편 벽. 그게 바로 밭벽이 되겠죠? 바깥벽.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또 티읕 받침을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돗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디귿이나 티읕으로 적을 이유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옷으로 적어준다. 그래서 돗자리 그렇게 그 시옷으로 적어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참고 보시면 예, 밭다리 요거는 이제 바깥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보시면 안다리를 거는 경우도 있고 바깥다리를 경우도 있는데 거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바깥다리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티읕 받침으로 바깥에 주는 말이니까 티읕 받침으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3주차 때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